안녕하세요. 엔트홍과 함께하는 투자 여행의 엔트홍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은 국내 인플루언서 마케팅 분야의 독보적인 1위, 레뷰코퍼레이션, 종목 코드 43250입니다. 최근에 무려 1,100억 원이 넘는 M&A가 갑자기 무산되면서 시장에 정말 큰 충격을 줬거든요. 과연 이번 사태를 위기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로 해석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오늘도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다른 얘기보다도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부터 바로 여쭤볼게요. 사실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이 1,124억 원짜리 대형 계약이잖아요. 도대체 왜 갑자기 없던 일이 된 건가요? 네, 바로 그 질문이 이번 상황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주가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상장 초기에 기록했던 최고가 41,950원에 비하면 지금 주가가 무려 70% 이상 빠진 상태입니다. M&A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니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된 겁니다. 전문가, 계약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작년 12월 24일에 체결됐던 계약이고요. 양수도 대금이 1,123억 원이 넘는 정말 큰 규모였습니다. 인수하려던 주체는 케이던스 캐피탈이라는 사모펀드였어요. 그런데 바로 지난 3월 13일에 공식적으로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공시에 나온 해제 사유를 보면 양수인의 계약상 의무 이행 불가 이렇게 좀 어렵게 쓰여 있는데요.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인수하기로 했던 쪽에서 잔금을 치를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약을 파기한 쪽에 어떤 페널티 같은 건 없었나요? 보통 이렇게 큰 계약은 위약금이 상당할 텐데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공시 내용을 보시면 인수자였던 케이던스 캐피탈이 냈던 계약금 30억 원하고 그 이자가 전부 위약금으로 처리됐어요. 이게 매도인, 그러니까 레뷰 코퍼레이션의 대주주 측으로 넘어간 거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계약 파기의 책임이 100% 인수자에게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네, M&A가 무산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회사가 원래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본질적인 가치를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레뷰코퍼레이션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차근차근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을 제대로 알리려면 먼저 이 회사가 속한 광고 시장의 판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셔야 해요. 여러 그래프가 있는데 특히 이 도표 2를 한번 봐주세요. 2021년을 딱 기점으로 해서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SNS 광고 시장 규모가 기존의 절대 강자였던 녹색 선, 검색 광고 시장을 추월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광고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제 완전히 SNS, 즉 인플루언서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리고 바로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크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만 봐도 2021년에 2억 7천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무려 4억 3,3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돼요. 정말 가파른 우상향 곡선이죠. 레뷰 코퍼레이션은 바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의 한가운데서 뛰고 있는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그리고 그 시장에서 레뷰 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레뷰라는 플랫폼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광고가 필요한 광고주와 그 광고를 멋진 콘텐츠로 만들어줄 인플루언서를 연결해주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46만 명의 인플루언서와 7만 4천 개가 넘는 광고주가 바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만나고 있어요. 이름 그대로 명실상부한 국내 1위 플랫폼인 거죠. 와, 시장의 성장성도 대단하고 그 안에서 회사가 차지하는 위상도 확실하네요.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레뷰 코퍼레이션만의 핵심적인 강점, 그러니까 회사의 펀더멘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입니다. 특히 팔로워가 10만 명 이하인 나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에서는요. 점유율이 무려 66%에 달해요. 이 정도면 경쟁자가 거의 없는 거의 독과점에 가까운 지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문가 두 번째는 아주 견고한 실적 성장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게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영업이익인데요. 작년에 42억 원이었던 게 올해는 75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94억 원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되거든요.
수익성이 정말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바로 굉장히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회사가 뭘 발표했냐면 매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40에서 60%라는 정말 파격적인 규모의 돈을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이건 경영진이 우리 회사 자신 있습니다, 주주가치 꾹 올리겠습니다 라고 시장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점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회사의 기초 체력, 펀더멘탈은 정말 탄탄해 보이네요. 그런데 말이죠. 그럼 주가는 도대체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걸까요?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현재 레뷰 코퍼레이션의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 복잡한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현재 대주주가 지분 56.89%를 가진 사모펀드예요. 그런데 이 펀드가 2026년 2월이면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어떻게든 이 지분을 다 팔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을 보면 2대 주주인 LG유플러스가 있죠. 지분은 8.32%지만 대주주 지분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즉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 좀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레뷰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 자체의 성능, 엔진이나 이런 건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차 지붕 위에 대주주 지분 매각이라는 아주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차는 앞으로 쌩쌩 달리고 싶은데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제 속도를 못 내는 거죠. 이렇게 언제 쏟아져 나올지 모르는 대규모 매도 물량이 주가를 누르는 걸 저희가 시장 용어로 오버행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이 무거운 오버행이라는 짐이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변수를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지 향후 전망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M&A도 무산됐고 대주주 매각 이슈도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좀 더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고요. 최근에 인수한 숏폼 전문자에서 숏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장착한 상태거든요. 즉 펀더멘털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불확실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결국 2대 주주인 LG유플러스가 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앞으로 레뷰 코퍼레이션 주가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딱 하나, 바로 LG유플러스의 선택입니다. LG유플러스가 과연 이 우선 매수권을 사용해서 회사를 인수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인수한다면 과연 얼마에 사들일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모든 불확실성을 풀어낼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핵심만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레뷰 코퍼레이션의 사업 자체, 즉 펀더멘털은 독점적인 시장 지위와 성장성을 바탕으로 매우 견고하다는 점. 둘째, 하지만 대주주인 사모펀드가 지분을 팔아야만 하는 이 오버행, 불확실성이 현재 주가의 발목을 잡는 핵심 리스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의 열쇠를 쥔 LG유플러스의 다음 행보가 앞으로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오늘 분석을 들어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M&A 무산이라는 큰 파도를 만난 레뷰 코퍼레이션. 과연 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기업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엔총,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엔총과 함께하는 투자여행에 큰 힘을 보태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